한국이 강의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더 잘 지켜줬으면 한다. 트럼프 협상이라든가 국제정치 발표를 보면 자신이 약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절대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갑축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배로 뻥튀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반대로 이제 엄청 세밀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트럼프의 말실수라든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뭔가 뭐 협정 사실이라든가 이해관계, 사실관계 까먹은 것 때문에 뭐 후속 협상이 이익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100을 먹을 수 있는 걸 막 50을 먹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트럼프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큰 틀,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란 큰 틀에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한 게 많으나 트럼프의 모든 행동,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 SNS에 올리거나 여러 가지 막말을 하거나 아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트럼프가 정밀하게 대응된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 또 판단을 이제 그르칠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국수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미세한 부분에 봤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하나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트럼프의 그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밑에 참모진들이나 이런 것은 다 상수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트럼프랑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 아니면 그 트럼프의 카운터파트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스스로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큰 거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들은 미국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 요것만 주도적으로 하고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지만 미세하게 뭐 어떤 나라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팩트 관계가 너무 틀린 게 많잖아요. 요거는 사실 틀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다 국제정치에서 적응이 됐어요. 아, 트럼프는 틀리는구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실무자들이랑 협상을 하고 결정하거나 요 스타일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들이 한번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트럼프 정부가 지속되는 이상 큰 틀에서는 트럼프는 반드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야 될 것으로 집중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멘트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의미 부여를 하면 역으로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연애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보는 거에 대해서 안 보고 무신경하면 당연히 차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사소한 행동, 뭐 클릭을 잘못하거나 뭐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신경질적이 되고 결국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가 사실 이 국제정치, 트럼프가 주도하는 국제정치의 질서 혹은 법률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이 북한이나 아시아에서도 이 트럼프가 비슷한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이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엔 베네수엘라를 선택한 가장 좋은 이유는 미국의 국익이 해치거나 아니면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국가를 고른 것이거든요. 이 국가를 공격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동북아시아는 너무 크리티컬한 부분이 났습니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사회에 뭐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어졌을 때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국조차도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대결을 하면서도 적어도 트럼프의 전략가나 행정가들은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이 싸면 쌀수록 이 미국이 이걸 수입해서 물가가 적다. 요게 대해서 트럼프는 솔직히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실무진들, 전략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걸 감안해서 트럼프한테 조언을 하고 트럼프는 가끔 이런 걸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듣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근데 왜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냐? 국제뉴스에서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이나 돌출 행동을 할 때만 뉴스가 되고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거는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악동이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딱 눈에 띄는데 착하고 평소에 모범적인 애가 계속 모범적인 하면 얘가 착한지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그 트럼프랑 북한 관계는 남미나 베네수엘라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를 것이고 좀 저는 섬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때리기 그러니까 특정 국가들이 자기랑 의견이 다르니까 막 무시를 하거나 외교적인 결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진 않을 것이나 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국가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장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 여기서 오버리액팅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뭔가 세계 질서를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더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당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참 그 전에 뭐 갑자기 뭐 트럼프 쪽에서 X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올리고 말도 많고 아무튼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군사적 이슈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불편한 내용을 다 거른 다음에 팩트만 이렇게 전달을 드리자면 주요 주제는 일단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핵 억제력 강화, 방위사업 협력 강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공동 발표문이 없고 트럼프랑 그다음 대통령 회의 결과의 브리핑 내용 정도만 이제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적인 것이 없어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아예 언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언급이 안 됐다 해서 논의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한미동맹 현대화는 무엇인가? 현대화라는 의미가 왜 현대화라면 현대의 의미는 그 반대말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쓰냐,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고 원래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대부분 한국을 지키는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동맹 상황이고 이것을 각자 한국과 미국이 각자 바꾸고 싶어 하는데 방향성이 다르니까 일단 바꾸자는데 동의를 하자 이런 의미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 이제 대비되는 현대화라는 표현을 한미 양국 정상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병력을 자유롭게 재배치하고 싶은 미국 욕구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그냥 기술적으로 이제 한국의 방위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더 잘 지켜줬으면 한다. 지금보다 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현대화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1953년 상호방위조약이 지정됐을 때 제3조가 한미 동맹이 태평양 지역 내 무력 공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방어를 한다. 요것을 해석을 원래는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한국군이 도와준다는데 이것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같이 하자 이런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미국 쪽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서 미국한테 가는 돈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과거 1기 트럼프 때 지금 이제 5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연간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이제 지금 현재 연간 1조 4천억을 납부합니다. 그때 당시 협상을 1기 트럼프 때 협상한 걸 감안하면 트럼프가 한국에 추가적인 군사적인 그 뭐 방위비를 더 내라 그리고 미국 무기를 더 사라 이런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없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방위비 GDP 대비 5%로 인상하겠다. 요거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억제력 강화나 전략자산 배치 같은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어요. 이것은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빅딜을 하지 않고 이제 실무자들한테 좀 맡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 협력 강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랑 이재명 정부가 이거는 좀 이해관계가 맞아서 된 게 이제 이재명 행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는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방위사업을 진출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부 정책 상황이냐 뭐 성향에 관계없이 예전부터 쭉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정권에 관계없이. 네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국의 방위산업이나 조선업을 활용한 뭐 마스가라고 하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네.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요괴 부분에서는 좀 진전된 이야기를 정상 간에 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이슈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먼저 국방비 증액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GDP 대비 5% 요구했는데 한국이 한 2.8에서 3% 정도 내라서 이제 5%를 달성하려면 연간 1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50조 원이 좀 넘고 60조 원 미만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2배로 뻥튀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한국한테만 한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한테도 다 요구를 해서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냐
주장하고 있는지 봤는데 뭐 전차나 이제 차량들이 지나갈 다리를 건설하는 비용도 국방비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국방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중에서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아마 이제 달란트 투자에서 다룰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방이 이제 AI, 드론 이런 신기술이나 반도체 기술도 국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뭐 양자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국방에 적용하라는 연구가 많은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대한 연구 투자도 국방비 요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실제로 지금 우리 국방비에는 군용 양자 암호, 군용 인공지능 개발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첨단 산업과 국방이 연계되는데 R&D 투자도 국방비를 치고 일하면 100조 원에 대해서 달성이 가능하고 요게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로 관료되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뭐 1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지불하는데 이 지불하는 걸로 미국이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기지 사용료 그다음에 미군 기지에서 고용된 한국인들 월급을 주고 아니면 미국인들 그 미국군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이런 운송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전략 자산 그러니까 뭐 폭격기라든가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잠수함들이 한국에 올 때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좀 미국의 우파 쪽에서 많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마 치열하게 지금 협상이 됐는데 그 이번에 공동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 협상의 기술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보다가 말았는데 아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해지기 전에는 공표를 좀 안 하려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거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1기 트럼프 때 트럼프가 항상 한미연합훈련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서 그때 당시엔 트위터죠. 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지금도 생길 것 같아서 얼마 전에 2025년 8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했는데 이때 2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비용이라 생각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강력하게 을지 프리덤 훈련에서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는 뭐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돈을 아끼고 경제성이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뭐 훈련이 너무 돈이 비싸다. 한국이 그 훈련 비용을 내라. 훈련 비용을 안 낼 거면 훈련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한 가능성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기자가 질문한 것 같은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피했거든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속해서 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적극 뭐 어필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감축 가능성에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피한 그거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의도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협상이라든가 국제정치 발표를 보면 자신이 약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절대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뭔가 말했을 때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국가에 퍼준다는 이미지를 받을 때 자신이 이걸 발표하지 않고 실무 협상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밑에 사람들한테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익이 된다면 나는 주한미군도 감축하고 이제 한국한테 돈도 더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추측을 할 수 있는 설이 있는데 실무 협상에서 트럼프가 딜을 망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더 얻어낼 게 많은데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한국이 협상을 파토내거나 이랬을 때 미국이 뭔가 얻어갈 게 없다. 미국이 얻어갈 게 있으려면 자신이 조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게 그 협상의 기술 같은 게 보면 요구 조건을 트럼프가 뭐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억지 결과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요구 조건은 무리한 걸 낼 수 있어도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협상의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무 협상에 이게 어느 정도 되긴 한데 트럼프가 그래서 감축을 하겠다. 돈을 더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이 더 손해를 보는 이런 모종의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 모종의 상황이란 뭐냐.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저희 예측인데 한국 정부가 그래서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을 하거나 주한미군 감축하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게 좋고 동의를 하는데 그 대신에
때문에 미국은 이런 거 저런 걸 해줘라 요구 조건을 내건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좀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뭐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재처리를 가지게 하거나 그렇게 그걸 허가해주면 주한미군 축소를 용인해줄게 뭐 이렇게 협상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다른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이 던졌을 때 그래 축소를 해가지고 너네들 그 허락해줄게 이렇게 하기에는 말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위험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미 동맹에서 미국군이 줄어드는 만큼 그걸 보충할 만한 대가를 달라. 근데 그 대가가 작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현상 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무 협상이 완료되면 이런 딜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 실무 협상이 완료되면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분담금을 더 내는 대신에 한국을 뭘 받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측과 그다음에 예상이 많기 때문에 좀 걸러서 들으시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한미군은 소유권을 해서 멘트를 보니까 우리가 평택의 큰 요새 뭐 평택 기지를 지칭한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우리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 평택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를 했는데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받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임대가 아니라 이 표현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 의견입니다. 임대라는 건 뭐냐? 임대료를 낸다. 렌탈비를 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 월세를 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그 소파 협정에 이런 것에 의해서 평택 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거든요. 그럼 없는 임대료를 어떻게 깎거나 없애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평택 기지가 있음으로써 미국한테 얻는 이익이 뭐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군대가 있어봤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 군대가 있는 땅에 대해서 소유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냐?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전셋집에서 살고 있을 때 전셋집 인테리어 바꾸려면 집주인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집이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고 내 책임이 있는데 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는 단순히 평택이나 미군 기지에 대해서 그냥 군사적인 기지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맥락에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TV 가끔 보거나 뭐 특정 뉴스만 보는 대부분은 평범한 미국 사람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는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린란드를 넘겨달라 이렇게 부려가지고 이제 싸웠을 때 지금 또 그린란드 소유권 이야기는 들어갔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달라.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린란드를 개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있었어요.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만들고 싶다는 말에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이 결론적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저보다 더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지만 그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해서 추가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평택 기지나 이런 거에서 지금 우리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같은 걸로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미국 혹은 미국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쉽게 말하면 트럼프 카지노를 평택에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이건 100% 저희 상상입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미국 시민들, 유권자들한테 평택 기지가 왜 필요한가?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돈이 됩니다. 이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임대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